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새까만 배경이 펼쳐집니다. 한밤중에도 다양한 조명 때문에 하늘이 낮처럼 밝은 도시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골로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온전한 검은색의 하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짙은 검은색의 하늘을 바탕으로 별빛들이 어렴풋이 반짝입니다. 물론 지구의 두터운 대기 때문에 우주의 모습이 온전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밤하늘은 태양빛 때문에 가려지지 않은 우주의 민낯이라고도 볼 수 있죠. 밤하늘은 그럼 왜 까만 것일까요? 사실 밤하늘이 까맣다는 것은 지구라는 환경에 맞춰가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마치 숨을 쉬듯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어서 그다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로 지난 수세기 동안이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왜 밤하늘은, 아니 우주는 새까맣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학자들이 밝혀낸 우주가 까만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죠. 우주에는 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반짝이는 모든 별들이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항성이죠. 지구에서는 태양도 충분히 밝은 빛을 내는 항성이지만 우주를 기준으로 둔다면 사실 그렇게 밝은 별도 아닌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은 R136A1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별입니다. 태양의 밝기를 1이라고 한다면 이 별은 무려 870만입니다. 태양보다 870만 배는 더 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는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보다 밝은 별들이 매우 흔합니다. 여기에 만약 외부은하 천체인 퀘이사까지 포함시킨다면 별들의 밝기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퀘이사 중 가장 밝은 것은 생성된 지 128억 년 된 우주 초기 퀘이사인데 이는 태양보다 무려 600조 배나 밝다고 합니다. 태양보다 600조 배가 밝다? 이거 실화입니까? 도대체 상상이나 되시나요? 우주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파섹인데요. 1파섹은 킬로미터로 환산한다면 대략 30조 킬로미터입니다. 실제로 이 퀘이사는 지구에서 약 40억 파섹의 엄청나게 먼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만약 이 퀘이사가 지구에서 10파섹 정도의 나름 가까운 거리에 존재했다면 지구의 하늘은 태양 밝기의 약 300배 이상의 수준으로 보였을 것이며 지구는 이 에너지로 인해 금세 뜨거운 불구덩이가 되어 지옥의 행성이 됐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고작 0.00005파섹이며 1억 5천 킬로미터입니다. 이제 얼마나 밝은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자, 이때쯤 되면 다시 궁금증이 생기죠. 우주 공간에는 이렇게 태양보다 밝은 광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여전히 우주는 까만 것일까요? 만약 우주가 무한하고 그 공간 안에 별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밤하늘에는 별들로 꽉꽉 메워져서 환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별에서 나오는 모든 빛들이 우리에게 닿을 것이기 때문이죠. 흔히 별들의 거리가 너무 멀어 빛의 밝기가 약해져 그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그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면적 역시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쉽게 비유해서 손전등을 바닥에 비춘다고 가정해봅시다. 손전등이 바닥에 가깝다면 빛이 비추는 면적은 매우 좁지만 반면 바닥에 비춘 손전등의 밝기는 매우 밝을 것입니다. 이제 손전등을 바닥에서 멀리 떨어뜨려 볼까요? 바닥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은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러나 빛이 비추는 면적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제 바닥을 우주로 대입해보죠. 거리가 멀수록 빛이 약해지는 만큼 면적이 넓어지며 그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별의 빛이 면적 안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물론 우주 공간에 은하나 항성이 비어 보이는 듯한 공간이 있고 별들의 간격도 일정하지는 않겠으나 우주가 무한하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이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별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리가 멀다고 지구에 도달하는 빛의 광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만약 가정대로라면 밤하늘은 태양보다 15만 배나 더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밤하늘은 어둡고 까맣죠. 이것은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화두로 만든 것은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베르스였고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올베르스 역설을 만든 올베르스는 이 역설의 이유가 별빛이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중간에 그 빛을 차단하는 먼지나 가스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먼지나 가스층이 우주 공간을 메우고 있다면 빛에 노출되어 발광성운이 되어 스스로 빛나게 되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우주가 더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17세기 천문학 혁명의 중심인물인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우주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의 결론이 우주가 까만 이유의 정답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7세기 말 뉴턴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이 생각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뉴턴은 우주가 무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인데, 케플러가 주장했던 대로 만약 우주가 유한하다면 우주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결국 서로의 인력에 끌려 수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어떠한 관측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결국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려면 우주는 무한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우주가 무한했다가 다시 유한했다가 또다시 무한한 것으로 돌아왔네요. 문제도 역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주가 까만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 천문학자들을 진득하게 괴롭혔던 올베르스의 역설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결국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그는 천체를 관측하다 1929년 허블의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며, 우주가 최초에는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빅뱅 이론을 사실로 입증하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기도 합니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허블 이전의 우주관은 고정불변의 존재, 즉 정상우주론이 대세였고, 세기의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그 우주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후 허블의 강연을 듣고 우주팽창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 중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해석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류를 깨끗하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관측된 바로는 우주 전체의 크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팽창은 점점 가속되고 있는데, 특히 먼 거리의 별일수록 그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은 무한할 수 있겠으나 수많은 별에서 내뿜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 무한히 많은 우주의 모든 별빛이 전부 우리에게 와서 닿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우주가 팽창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바로 도플러 효과에 의한 빛의 적색 편의 현상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소리를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가까워질 때 소리의 파장이 짧아져 더 높은 음으로 들리고, 반대로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져서 더 낮은 음으로 들리는 것으로 소리 외에도 빛의 스펙트럼에도 적용되는 효과죠. 빠르게 멀어지는 별일수록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실제보다 적색의 빛을 띠게 되는데, 이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적색편의 현상이 심하면 천체로부터 나오는 빛은 우리가 관측할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인 적외선 영역의 파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주 팽창에 따라 빠르게 멀어지는 별의 빛이 지구에 도달한다고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인 가시광선의 영역을 벗어나는 형태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주를 어둠에서 밝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지구와 멀리 있는 별일수록 우주의 팽창에 따라 멀어져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에 가깝거나 더 빠르므로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멀어짐에 따라 별빛이 없는 공간도 더욱 넓어져서 결국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빛도 볼 수 없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몇 세기에 걸칠 정도로 천문학자들의 골칫거리였던 우주가 까만 이유에 대한 답이 완전하게 나왔군요. 네, 정답은 바로 우주의 팽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만약 우주가 팽창하지 않았고 우주의 모든 별빛이 지구까지 도달했다면 밤하늘은 모든 별빛으로 가득 차고, 그 넘치는 에너지로 인해 지구는 활활 타오르는 용암과 같은 행성이 됐겠죠. 인간은커녕 그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모든 행성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주의 팽창 현상은 지구를 넘어 전 우주적인 시점에서 볼 때도 모든 생명체들을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축복 같은 현상인 것이죠. 우주의 팽창이 우주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니 우주는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한 곳입니다. 한편으로 우주 팽창으로 인해 점점 멀어져서 지구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는 우주 외딴 곳에서 아득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별빛들이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세요.